안녕하세요. 부자세상입니다. 물건관리번호 2022-00775-001입니다. 물건관리번호니까 이거는 경매가 아니고 공매구나 아셔야 됩니다. 경매는 사건번호 있고 물건번호가 있고, 사물놀이 할 때 사건번호 물건번호가 있고, 공매는 물건관리번호로 합니다. 그래서 단위가 숫자가 세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운데 숫자가 5자면은 압류재산 공매입니다. 압류재산 공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배우는, 공부하고 있는 경매와 똑같이 보시면 돼요. 똑같이 해석할 수가 있어요. 공매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했죠.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이나 지자체나 갖고 있는 재산을 매각하는 공매가 있고, 또 하나는 압류재산, 국세 체납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나오는 압류재산 공매가 있고, 신탁 회사에서 내보내는 신탁 공매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그 중에서 이 물건은 압류재산 공매입니다. 위치는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229-40 미래하임 제2동 7층에 제701호가 됐습니다. 저기 위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태양광 패널 있죠. 태양광 패널의 두 번째 검은색, 이게 해당 호수가 됐습니다. 위치를 한번 볼까요? 여기가 톱니바퀴식으로 이렇게 돼 있죠. 저게 여기에 보시는 그 위치입니다. 그럼 해당 건물하고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여기 남향이죠. 해당 건물은 남향에 위치하고 있어요. 해가 잘 들고 있죠. 지금 시간이 10시가 넘었는데 해가 잘 들고 있죠. 물건의 종류가. 물건 종류. 자, 아파트? 오피스텔? 자, 다세대는 다세대. 빌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세대가 빌라는 왜 이렇게 높게 져? 그죠? 궁금하잖아요. 여기가 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대로변에 끼인 거는 더 높게 지을 수가 있어요. 건축법상에. 서울시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세대 하면 4층까지 못 짓는데, 층수를 대로변에 껴있는 거, 저기 보시면 대로변이죠. 대로변에 껴있다든지, 또 그 주거지역이 높은 데 있죠. 종이 높은 데,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우리가 갔다 왔던 데는 백년산 힐스테이트는 2종이었죠. 여기는 3종이니까 3종이면은 2종과 3종의 차이점이 뭐죠? 용적률이 다르죠. 건폐도 좀 다르겠지만, 용적률은 뭐다? 위로 높게 뽑아 올려 쓸 수 있다. 고층을 더 질 수 있다는 거죠. 2종보다 3종. 1종보다 2종이 더 높게 지고 2종보다 3종이 더 높게 지겠죠.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면적은 건물은 29.68제곱미터입니다. 약 9평 정도. 전용이 9평이면은 작은 평수가 아닙니다. 최초 감정가가 2억 1천인데 12번 떨어졌어요. 5,250만원에 나왔습니다. 공매 대행 의뢰기관, 이거를 해달라고 경매 신청권자가 있죠. 경매 신청인. 여기는 공매 대행 의뢰기관이라고 합니다. 공매 대행 의뢰기관이 어디냐? 북대구 세무서예요. 세무서에서 소유자가 세금을 안 낸 거예요. 안 내가지고 돈 달라고, 이거를 팔아서 돈을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어디다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 의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온비드, 요게 지금 현재 온비드 사이트입니다. 제일 첫 페이지 제가 출력해온 거거든요. 온비드 사이트로 보시면은, 우리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죠. 공매는. 경매는 실제로 입찰을 하려면 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공매 장점 중에 하나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까 시간적으로 많이 바쁜 사람들은 할 수가 있다. 그런 장점이 있죠. 공매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경매와 공매와 차이점은, 경매는 경쟁률이 높지만 찾기가 쉬워요. 경매지, 이렇게 일반 사이트들, 옥션지가 많이 나와 있어서. 하지만 공매는 온비드 보기도 불편하고, 또 일반 옥션지에서 나와 있는 내용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리관계, 임차인의 권리관계만 잘만 해석한다고 하면은, 뭐 가치는 기본적으로 다 가치 분석을 하니까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상당히 수익률이 높겠죠. 그래서 공매는 또 그런 장점이 있어요. 정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찾아가지고 판단하고 해석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할 줄만 알면은 훨씬 더 수익률이 높습니다. 공매가 경련이 낮기 때문에. 공매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시면은 여기 보이면 경광등 있죠. 경광등 표시되어 있죠. 뭐 주의해라, 조심해라, 그죠? 요게 항상 요걸 보십시오. 요걸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 밑에 임차인이 있을 수 있으니 알아서 판단해 바람. 그겁니다. 임차인이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일반 경매지 사이트에서 나온 겁니다. 이거는 부인 경매에서 제가 뽑은 거거든요. 이 앞에 거는 온비드 사이트,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가 산하 기관인 캠프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일반 옥션지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압류재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경매에서는 법원에서 내보내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습니까? 매각 물권 명세서죠. 공매는 공매재산 명세서. 이거를 보면은 거의 99%가 해결이 돼요. 이것만 해석할 수가 있다 하면. 그래서 압류재산 공매서는 반드시 압류재산 공매재산 명세서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요거를 보시면은 국대구 세무서에서 2022년 10월 5일날 요청을 해가지고 공매 공고가 나온 거예요. 작년 10월 5일날. 경매와 공매와 또 차이점 중에 하나가 용어가 다릅니다. 경매는 돈 달라고 할 때는 배당 요구죠. 공매는 돈 달라고 하는 건 뭐죠? 배분 요구. 경매는 배당 요구. 배분 요구 종기일이 2022년 5월 2일까지 돈을 달라고 신청을 하라 합니다. 그 이후에 신청하면은 자격이 안 돼가지고 돈을 안 줘요. 배분을 안 해줘요. 그래서 배분 요구 종기일이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5월 2일이라고 적혀 있어요. 요 날짜 이내에 해야 됩니다. 임차인이라든지 관계된 채권자가 있으면은. 공매재산 그 명세서에 보시면은 전입세대 열람 내역상 김땡땡 씨가 존재한다고 써 있어요. 이거는 캠코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임차인이 배분 요구 및 본인의 채권 신고 현황을 써 있어요. 임땡땡 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을 해가지고 들어왔네요. 전입신고가 2021년 1월 있고, 보증금은 2억 2,600이 되고, 채권 신고 날짜는 배분 요구 날짜는 배분 요구 종기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이 이내에 안 하면은 이분은 배분을 못 받고, 우리가 최고가 매수인, 우리가 낙찰자죠. 우리가 물어줘야 돼요. 만약에 대항력 있다 하면은. 그래서 요 날짜 이내에 돼 있으면 우리가 물어줄 돈이 없죠. 추가로. 이 부분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배분 요구 및 채권 신고 현황을 보시면은 요렇게 적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권리 분석을 할 때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말소기준 권리를 찾아야겠죠. 말소기준 권리는 6 플러스 2라고 했습니다. 6은 뭐뭐가 6이죠? 압류,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기부등부 갑부에 압류,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세 가지하고 을구에 또 세 가지.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저당, 근저당,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 거기 세 가지죠.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전세권이죠. 전세권은 말소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는 전세권이 전세권자가 돈 달라고 배당이나 배분 요구를 하면은 그 자체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 돈 달라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배분 요구를 않고 또 배당 요구를 안 하면은 그거는 인수죠. 말소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는 거. 그래서 6 플러스 1. 전세권은 카멜리온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도 될 수 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입니다. 김땡땡 씨가 2021년 1월 5일날 들어와 있다고 써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압류재산 명세서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뭘 제일 먼저 봐야 되느냐? 여기 압류 설정 있죠. 나머지 이거 있어요. 뭐 은평구청에서도 뭐 돈 달라고 했고 뭐 써 있는데, 압류 설정 등기일자 요 날짜를 보셔가지고 요게 있는 게 등기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선 1차로 걸릴 게 등기부에 나와 있는 권리를 찾아야 돼요. 말소 기준 권리를. 등기부에 나와 있는 말소 기준 권리. 근데 여기서 보시면 날짜에 써 있죠. 요거는 등기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요거 하나 써 있고, 보시면은 요 앞쪽에 요거 하나 써 있어요. 그 둘 중에서 제일 빠른 거,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항목이 있으면은 그게 자체가 말소 기준 권리 날짜가 되고, 그게 말소 기준 권리의 등기 날짜가 되는 그 항목이 되는 거죠. 여기서 볼 때는 압류 북구청, 구청이죠. 행정기관에서 5월 6일 날 돼 있고, 또 하나는 세무서, 북대구 세무서 3월 11일 날 같은 연도인데 이게 좀 빠르죠. 세무서가 좀 빠르죠. 그러면은 우리는 역으로 등기부 등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봐가지고 반드시 크로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요것만 믿지 마시고. 다세대니까 다세대는 아라, 상, 오, 지죠. 땅하고 건물하고 같이 해석을 해야 되죠. 아파트, 라, 빌라, 상, 상가, 오, 오피스텔, 지사는 같이 집합 건물이에요. 그럼 이거는 다세대니까 집합 건물이죠. 그래서 집합 건물 등기부가 나오는 거죠. 갑구나 을구를 보겠습니다. 어느 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지. 갑구는 해당 물건의 갑구는 소유권 이전 하고 압류,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고 있죠. 공매는 공매 공고라 나와요. 공매 공고 나오고, 압류가 두 건 있죠. 하나는 세무서고 하나는 구청, 대구광역시 북구청. 아, 그러면 이거는 서류는 맞고 다 제대로 됐구나. 을구에도 또 찾아봐야 돼요. 근데 을구에는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갑구의 두 구 중에서 날짜 빠른 게 2021년 5월하고 3월하고 있으면은 3월이 빠르구나. 그래서 이게 말소 기준 권리구나. 그럼 요거보다 임차인이 전입하고 개인전 세 가지죠. 인도는 전미와 똑같은 말이에요. 개인전, 계약 인도 전입에서 계약이하고 전입이 둘 다 만족해야 돼요. 이거보다 빨라야 돼. 하나라도 늦으면 안 돼. 그죠? 계약 날짜하고 전입 날짜하고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다 만족했을 때, 이거보다 빠르면은 대항력 있구나. 그 이분이 채권 신고를 했죠. 임차인 신고하고 재산 명세서에 보시면은 1월 5일이죠. 2021년 1월 5일이죠. 말소 기준 권리는 3월 11일인데 이거보다 빠르죠. 계약서는 우리가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안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만 봐서라도 우선은 이게 빠르고 나면 이 사람은 대항력 있는 거구나. 그래서 배분을 해주든지 또는 배분을 다 못 받으면 우리가 추가로 인수를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이 사람이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먼저 배당을 받아가게 돼 있습니다. 받아가게 됐는데 배당 순서가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이게 공매 비용, 두 번째가 소액 임차인 하고, 또 하나는 뭐죠? 수수자. 그 근로자의 임금 채권 3개월치 엔드, 그리고 임금 채권 월급하고 퇴직금. 그 다음에가 당해세예요. 당해세는 3월 다음 달이나 그 개정이 된다고 그래요. 아직까지 이거는 개정되기 전이니까 당해세가 최우선으로 갑니다. 하지만 여기는 당해세가 안 돼. 왜? 당해세는 해당, 당해세 반대로 뭐죠? 해당세예요. 해당세. 당해세는 여기가 은평구죠. 은평구에 구청이나 은평세무서에서 돈 달라고 하면 당해세예요. 나머지는 일반 조세예요. 그러니까 조세라 보시면 돼요. 조세는 세금인데 국세도 있고 지방세도 있는데, 여기는 국세가 지방세가 은평구청이나 은평세무서에서 돈 달라고 하면은 당해세니까 암행어사라고 했죠. 암행어사. 제일 먼저 그 대학령보다 먼저 세치게해서 먼저 올라간다 했죠. 여기는 없어. 북대구니까 저 경상도 거니까 당해세는 아니에요. 그래서 배분 요구일자 있죠.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배분 요구일자는 뭐냐? 보시면은 우리가 고지서 나오면은 언제부터 언제가 돈 내라 하죠. 고지서가 언제부터가 그 날짜예요. 여기 보시면은 2011년. 그럼 이건 먼저 배당이 되겠죠.
2021년인데 먼저 배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대구 남구청도 2020년 이것도 먼저 배당이 되겠죠. 은평구청 이거는 15만원이니까 당했으면 맞아요. 늦지만 이것도 먼저 배당이 돼요. 늦지만 은평구청이니까. 요 북대구 설정 있잖아. 늦지만은 더 빨리 해. 다 이거는 배당을 먼저 해줘요. 그래서 이 물건은 배당이 먼저 다 들어가 거의. 그래서 2억 2,600은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 거의 다 추가로 우리가 줘야 된다. 그래서 이 물건은 상당히 위험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제가 감정평가사도 항상 보라 했죠. 건축물 대장하고 차이가 없다고. 공부와의 차이. 공부는 뭐라 했습니까? 서류라고 했습니다. 서류와 건축물 대장과 현황하고 차이점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상적 법적으로는 위반 건축물이 아니다 하고 볼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이 호별 배치도를 보시면은 내부 구조도를 보겠습니다. 내부 구조도가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렇게 꺾어진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저기 보면은 저기 그 에어컨 있는 데가 여기 붙어 있는 겁니다. 이쪽에 태양광 패널이 앞에 붙어 있고, 거실이 소음이 되게 심하죠. 거실이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구나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매 물건이 넣지 않는 물건도 꽤 많아요. 이렇게 먼저 선순위로 배당 안 해가는 물건도. 그래서 공매 물건을 여러분들이 자꾸 찾는 습관을 갖고, 찾는 습관은 어떻게 하느냐, 본인이 직접 등기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경매할 때 등기부를 힘들더라도 자꾸 출력도 하고 찾아보시라는 게, 공매로 넘어가면은 너무 쉬워요. 어렵지 않으니까 공매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기회가 되는 분야가 될 수가 있겠다 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이상으로 여기까지 마치고요. 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